안녕. 조금 옛날 이야기야. 오늘은 익숙하지만 잊혀져 있고 없다고 하기엔 가끔은 보이는 한국에서의 피자의 시초, 한국 피자의 전설, 피자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요즘은 피자헛 잘 안 보이지? 이 말을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잠깐 멈칫한다. 그리고는 어딘가 먼 기억을 더듬듯 웃는다. 하지만 사실 피자헛은 한국에서 피자라는 음식이 무엇인지 처음 알려준 존재에 가까웠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 브랜드의 성공담이기도 하고 한 시대의 외식 문화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낯설었던 음식, 피자. 1980년대 초반의 한국에서 피자는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볼 수 없는 음식이었다. 피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장소에서 처음 접했다. 미군 부대 근처, 호텔 레스토랑, 혹은 외국인을 위한 식당. 그마저도 특별한 날에나 가능했다. 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오븐이 있는 집 자체가 드물었고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는다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피자는 한국인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외국의 음식이었다. 그 무렵 한국 사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맥도날드, KFC 같은 미국식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햄버거와 치킨을 통해 서서히 다른 식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자헛이 한국에 들어온다. 1985년 이태원에서 한국 최초의 피자헛 매장이 문을 연다. 이태원이라는 장소는 우연이 아니었다. 미군과 외국인이 많았고 피자라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동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배달 피자 가게와는 전혀 달랐다. 배달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고 직원들은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미국식 인테리어, 넓은 테이블, 낯선 향의 치즈 냄새.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와, 미국 같다. 피자헛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구의 식탁을 마주한 공간이었다.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 이태원 1호점이 자리를 잡자 피자헛은 서울의 중심으로 조금씩 스며들었다. 강남 명동 종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피자헛 간판이 생겼다. 그 시절 피자헛의 이미지는 분명했다. 아무 날이나 가는 곳이 아니었다. 생일, 기념일, 가족 모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피자헛 가자. 가격은 비쌌다. 피자 한 판은 외식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더 특별했다. 피자는 그렇게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음식이 되었다. 피자는 피자헛이지.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외식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맛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자헛이 있었다. 매장은 빠르게 늘어났고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퍼져나갔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인식은 단순했다. 피자, 그건 피자헛이지. 경쟁자는 거의 없었다. 피자라는 음식 자체가 곧 피자헛을 의미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개념도 이때 완전히 자리 잡았다. 피자헛은 가족 외식의 상징이 되었고 한 세대의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1995년을 전후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외식을 원했다. 배달! 피자헛도 배달을 시작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매장 식사였다. 그 사이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한다.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그리고 조금 뒤에는 피자 스쿨. 피자 시장은 더 이상 혼자의 무대가 아니게 된다. IMF, 그리고 버티는 시간. 1997년 IMF 외환위기. 외식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고급 외식은 줄어들었다. 피자헛도 흔들렸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이미
쌓아온 브랜드 신뢰,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대신 고민이 시작됐다. 가격을 낮춰야 할까? 배달을 더 키워야 할까? 할인을 해야 할까?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가장 빛나던 시절 200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아직도 선명하다. 피자헛의 전성기였다. 매장은 전국에 있었고 광고는 TV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어린이 생일 파티, 가족 외식, 주말 저녁, 가족 외식은 피자헛. 이 공식은 너무도 당연했다. 치즈는 더 많아졌고 토핑은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했다. 피자헛은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2006년 무렵부터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이 되었다. 무엇보다 배달에 특화된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도미노는 배달에 모든 걸 걸었고 온라인 주문과 속도를 무기로 삼았다. 그 사이 피자헛은 여전히 레스토랑 피자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다. 내려가는 곡선, 2010년대에 들어서자 하락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매출은 줄었고 매장은 하나둘 정리됐다. 1인 가구는 늘었고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 넓은 매장, 높은 고정비, 비싼 가격, 과거의 장점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다. 2017년 양 브랜지는 한국 피자헛을 매각한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사실상 본사가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변화는 빠르고 거칠었다. 매장은 대거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떠났다. 2018년과 2019년 피자헛은 또 다른 이유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대량 폐점, 노동자 해고, 사회적 비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때 국민 피자였던 브랜드가 이렇게 됐구나. 살아남기 위한 선택.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다. 하지만 배달은 오히려 더 늘었다. 피자헛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배달과 포장, 소형 매장, 강한 할인.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 지금 그리고 남은 의미. 지금의 한국 피자헛은 예전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매장은 줄었고 레스토랑형 매장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의 피자를 처음 알려준 브랜드, 한 시대의 외식 문화를 만든 이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추억. 한국 피자헛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그건 외국 문화가 처음 들어오던 시절의 설렘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던 식탁의 기억이며 변화 앞에서 버티고 적응해 온 시간의 기록이다. 그래서 피자헛은 사라진 브랜드가 아니라 지나간 시대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